2025년 3월 25일입니다. 여기는 향동 사무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강의하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3시간, 1시간 쉬고 조금 일찍 끝내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10분, 20분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채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학생들이 저 같은 사람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물론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게 또 학생 때 다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힘드니까. 어쨌든 월요일은 원주 미래캠퍼스에서 경찰행정 강의하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못 올리죠. 자, 겸사겸사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그 청경자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인도라고 이 건은 사실은 글쎄요, 이게 참 어떤 사람은 미술계의 어떤 그 카르텔, 예를 들면은 그때 김래원 씨라든가 엄정화 씨가 했던 인사동 스캔들 같은 형태의 모작, 위작, 그걸 뭐라고 부르? 그것을 또 이제 하는 어떤 컬렉션 아니면 미술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들의 카르텔, 견고한 카르텔,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청경자라는 사람이 그 화백이 화가가 자기가 이 작품은 자기 게 아니다, 자기 그린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 청경자라는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하나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내가 안 그렸다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진짜 100명이 거짓말을 입을 맞춰갖고 하면은 진짜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완전히 그 바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청경자 화백의 자녀도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미술과 교수인가 봐요. 유명한 미술가 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그 모친이 억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전이에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러면은 수사기관 검찰이 명백히 밝혀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예술 작품,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들, 마찬가지 의료 사고에서 의사놈들이 그 의료 감정을 안 해줘. 계속 미뤄져. 의사들은 여기 관리사무소 이 골빈 인간들 맨날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맨날 이 지랄이에요. 저걸 스피커를 끊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관리사무소 이런 애들이 이제 기본이 안 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정확히 언제쯤 방송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급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이게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놈들이 의료사고에서 의료감정 원해져 갖고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의 미술 작품을 이게 진짜 그 사람 건지 아닌 건지 어떤 전문가, 감정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위원들은 어쨌든 그 업계에서 발 먹고 있는, 그 출신이 어디든 아니면 뭘 하든 어떤 전문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문성이 있는 애들이 서로 입을 맞춰갖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이런 논란이 이 청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의 핵심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미인도가 실제로 위작이냐 아니면 진작이냐 진짜냐,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뭐 말하자면 진위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이 위작이다 뭐 모작이다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청경자와 미인도 위작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형사재판, 민사재판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놈들의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그 어떤 그 미술계에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 좋아. 만약에 청경자 화백이 있는데 뭐 자기 거라고 했지만 저 청경자 화백이 사실은 말년에 뭐 사실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갖고 못 알아볼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러면은 이 미술계 내에 여러 그 소위 말하는 감정 풀이 있을 전문가들이 다 사기꾼들이고 다 나쁜 놈들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공정하게 외부의 추천을 받든 내부의 추천을 받든 그래서 최소한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아니면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각각의 의견을 무기명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첫 번째, 반대로 그런 경우 그런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진짜 전문성 있다고 하는 뭐 서울대 미대의 누구라든가 아니면 뭐 홍대 미대의 누구라든가 이런 소위 미술 교수들 아니면 한다 하는 화가들, 아니면 확인 안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그거를 그 감정하는 어떤 그 전문, 자기 이름 걸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함을 더 증폭시켰던 것은 검찰에 수사하는 검사놈이 이런 거죠. 9명의 감정위원들한테 위촉을 했는데 그 감정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흔히 말하는 전혀 일종의 보안각서 같은 거를 쓰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감정을 할 때 이런 형태의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아니 왜 그렇게 할까? 아니 감정위원이면 자기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판단하는 감정이면 내 이름 누구? 내가 보기엔 이러이러해갖고 이 선과 이 색채는 청경자의 것이 맞다. 아니다. 청경자가 아시다라고 그 정도 자신도 없어? 그러면 밥숟가락 놔야지.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당시에 감정위원을 누구란 거야? 검사 니들 마음대로 한 거야? 아니면 전문 누가? 한국미술협회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전시관 협회든 아니면 서울대 미대의 현대미술의 누구든, 그러니까 그게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거죠. 그냥 아무도 이름을 알 수 없는 9명이라고 하는 감정위원 검사들 지들만 아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검사놈들이 2차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 그럼 했어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해갖고 요번에 한 거예요. 2016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전 했던 걸 지금 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애들은 왜 그랬을까?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이것이 뭐, 흔히 말하는, 이 사건, 이 공개로 인해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개소리입니다. 아니, 감정 결과가 감정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문성을 걸고 내가 이 청경자야, 이 미인도가 청경자 화백이 이냐 아니냐를 자기의 전문성을 걸고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개인의 어떤 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검사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이. 아니 그냥 이게 모르는 어떤 진짜 사인이면은 그래 욕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감정위원이 자기가 그걸 감정위원이라고 자신있게 해먹으라고 하는 놈이라고 하면은 자신있게 그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정부 관련 위원회들이라든가 무슨 감정위원이든 무슨 어디 자문위원이든 아니면 어디 이 신상공개위원이든 이것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성 일합시고 하지만 사실은 사기꾼들이죠. 사실은 다 그저 그러한 양아치들이죠. 그런 놈들이 흔히 말하는 전문성이랍시고 하지만 사실은 전문성도 없는 놈들이 교수랍시고 아니면 전문가랍시고 해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자신도 없으면 감정위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공개 안 하다가 지금 공개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432라는 거예요. 9명 중에 뭐냐면 흔히 말하는 네 명은 진작, 그러니까 이게 진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명은 가짜다. 그 2명은 뭐라면 판단 불명이라는 거. 그러면 근데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 이 검사놈이 이게 어떤 새끼인지, 참 이 양아치 새끼. 위작, 흔히 말하는 위작 우세라고 해서 결론이 이게 흔히 말하는 불기소가 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9명 중에 4명이 했는데 그게 위작이면, 아니 이걸 어디에 따라 보는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9명의 감정위원이 있으면 4명이 위작이고 3명이 진작이고 2명이 판단 불명이면 전체 9명 중에서 4명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2명은 판단 불능이니까 빼고 4대3으로 해서 이게 위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공개를 해야지. 말하자면 9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4대 3대 2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그 위작이 이게 우세하다고 보는데 또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위원회를 풀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왜 공개를 안 하는지가 이제 나온 거죠. 예, 여태까지는 그 위작이 우세하다니까 9명 해서 적어도 7, 8명은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달랑 4명이네? 거꾸로 보면은 진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3 플러스 2 5명이네? 이런 논란은. 근데 그러면 이게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아니까 이 검사애가, 법무부애가 애들이 공개 안 한 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청경자의 미인도라고 하는 게, 그럼 실제로 미인도가 그럼 그 진작이 맞는 거야? 아니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그림을 미국의 유명한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 유명한 그 감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 그러면 이쪽 다른 사람 쪽에서 돈을 들이든 최소한 유명한 외국의 어떤 감정 세 개를 정해서 의뢰해도 되는 거. 실제로 그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딴 식으로 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걸 또 저 의견 이 감정결을 감추고 이런 새끼들이 이러니까 검사놈들이 맨날 욕을 처먹고 그러는 거죠. 이게 국가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그 국가를 대신해서 정의를 수호하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미인도가 청경자의 진작인지 위작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 그런데 이 검찰, 법무부의 하는 행동이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다. 어? 결국은 공개 안 하다가 결국은 법원에 그 명령을 받고 그냥 겨우겨우 공개하니까 이 꼴이 나니까. 그래서 어느 놈이 이걸 가지고 이득을 본 건지 아니면 이게 짜고 한 건지 카르텔이 있는 건지 또 음모론 또 그 어떤 이런 이게 드러나는 이게 국가기관이 나서 갖고 이런 그걸 조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2016년에 그때 그럼 깔끔히 해결하든가 벌써 10년 거의 10년 전에 이거를 그래서 검사 애들을 못 믿는다는 거 법무부 애들을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글쎄요. 지금 법원에서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면 법원은 결론 내지 말고 다시 풀을 넓혀서 미술계의 풀을 넓혀서 하든 외국의 세계 이상의 것을 하든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하여튼 믿을 게 못돼. 이 법무부나 검사애들이 하는 게. 이런 데는 뭐죠? 유물 발굴하랬더니 은닉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양아치 새끼죠. 이건 더 뭐냐면 이런 거예요. 1985년부터 40년간 국내 유적지 발굴 조사를 이게 국립문화유산연구소니까 예, 국가가 설립한 이런 문화유산연구소의 연구소장이 지가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내 유적을 발굴하면서 고대 유물 31개를 쓱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본 도덕도 없는 놈이죠. 그죠? 화살촉, 철창. 그러니까 원삼국시대, 그 삼국시대 이전에 그리고 가야시대. 야, 이 거의 뭐 천몇백 년 전 거 아닙니까? 그죠? 천몇백 년이 뭡니까? 한 1700년 전 거를 그냥 집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본인은 그래요.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야, 이 개새끼야. 그럼 빼돌릴 의도가 없이 그럼 거기에 왜 그러면은 그리고 보관 잘못하면 부식되거나 그건 누가 책임지고. 사실 기본적인 도덕이 없는 도덕과 기본 윤리의식이 없는 아까 그 검사놈들도 그렇지만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응? 여태 이게 뭐냐 예?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저는 사실 한양대 그 문화인류학과 거기 이제 공부할 때 그 옆에 이제 그 박물관 무슨 뭐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옛날 유물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생각해보면 그걸 유통경로를 알아야 빼먹죠. 근데 그 팔아먹으려고 그랬나? 팔아먹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에 예?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유물들을 몰래 하는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언더의 이런 미술품이나 유적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빼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유물 31점이 다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데 이거를 비밀리에 가지고 나가면서 빼돌려고 팔아먹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이게 발견됐다고 다가 아닌 거고.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믿지 못하는 국가수, 검사애들. 참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기본적으로 쪽팔리지도 않는, 쪽팔림도 모르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간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되죠? 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걸. 응? 그 유적 발견하는 데서 수댕이면서 그 일일이 다, 그게 다 찍어, 사진을, 동영상 다 찍었지만, 그것도 지들이 찍는 건데, 아, 그럼 사후 관리를 해야죠. 어디 빼먹지 못하게. 거기 뭐 일본에서 어떤 그 놈은 지가 만들어갖고 유물을 묻어갖고 지가 발견해갖고 지가, 이런 놈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놈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큰일 났네. 별놈이 다 있죠. 그 별놈 중에 한 놈이 또 있습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업주를 협박해서 무려 760만 원을 꿀꺽해다가 넘은 생양아치 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소상공인, 특히 그 이런 음식 이 하는 엄청 힘듭니다. 물론 음식 업주 중에서 불친절한 애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죠. 흔히 뭐 우리 그 해외 토픽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이런 CCTV에 나오는 거지. 몰래 앞에 머리카락 넣고 나왔다고 지랄하고, 손톱 넣고 나왔다고 지랄하고, 먹다가 했다고 나왔다고 지랄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음식을 시켜놓고 배달 주문한 다음에 벌레 등 이물질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주면 리뷰를 엉망을 쓰고, 리뷰 엉망을 쓰면 별점 막 그래서 안 좋을까봐 그게 겁나갖고 환불해주고 돈 보상금 주면 그걸로 한 쌩 거지 새끼죠. 거지 새끼. 이게 보통 보니까 수십 차례, 이게 하나의 일종의 범죄, 직업 범죄가 된 것 같아요. 무려 305회에 걸쳐서라고 하니까, 이게 배달 시대에, 물론 배달만은 아닙니다. 와서 처먹다가 여기다 넣고 하는 놈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보는 눈이 있으니. 근데 배달해 갖고 거기다 쳐놓고 하면 참 장사하기 힘듭니다. 뻔히 보이면은 이거 아니라, 그러면 배달해 갖고 이거 확인해 갖고 이거 업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음식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이런 생양아치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할 수도 없어요. 참 별 희한한 새끼들이 다 있습니다. 음식업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명확히 이 거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랄지랄 하면은 정식으로 수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한두 번 들어주면 계속 그지 새끼처럼 달려듭니다. 감당 못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자, 요번에 뭐 이제 새 양형 기준이 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뭐 기습공탁, 성범죄 기습공탁을 방지한 양형 참작 사유에서 공탁을 삭제하고, 동물 죽이면 징역 1년, 뭐 사기 대포 통장, 거래 양형 규제도 강화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형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양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1심 형사 판사 애들이 형사 재판에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재판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따라서 대충 하고, 안 되면 뭐 항소해라. 그러니까 2심 3심 올라가면서 사법병이 더 드는 거죠. 미국같이 1심에서 다 제대로 해버리면 2심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판례가 형성이 되면 판례가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형사 판례가, 즉 어떤 사건의 형사 판례가 제대로만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기소되고 제대로 재판이 돼갖고 정식으로 그 판례가 결국은 양형 기준이 되면 되는 건데 1심 재판 자체가 개판이니 그건 사실 그 개판은 수사도 엉망 능력 없는 것들이 수사하고 별거 모르는 놈들이 기소하고 재판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대충 양형에 따라 하고 아니 뭐 아니면 항소해.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양형위원회가 되는데 거꾸로 양형위원회는 없애고 1심 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갖고 2심 판사를 제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검사들도 정신 차리고 하고 검사들 엉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다 제껴버리고 검사 애들 다 영장 청구권부터 그 기소 독점권을 싹 없애고 경찰 정확히 말해서 수사관들한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여건을 주고 이게 다 하나의 사법 시스템. 이게 선순환 되는데 지금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양형위원회한테 다 모든 쓰레기가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지금 경상도 쪽에서 불이 바람 불면은요 불이 토탄치 안쪽 그러니까 낙엽으로 쌓인 그 안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물을 뿌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물도 뿌려야 되지만 이 곡괭이나 이걸로 다 쇠쇠한 걸로 다 뒤집어 갖고 다 꺼야 돼요. 끈다고 해서 되느냐 온도가 올라가면 또 붙어요. 이거는 거기서 끈다 한더라도 지열이 있으니까 건조하고 지열이 있으면은 또 붙어요. 이거는 그 지금 뭐 산불 진화대가 수천 명이 가서 한다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안 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직접 진화 방식보다는 예비 진화 아니면 선진화 아니면 이런 방식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런 방식?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대 비행기 지금은 헬리콥터로 깨작깨작 뿌려도 되지도 않는다. 이 한번 갔다 오는 그 기름 비용이 차라리 거대한 전보제트기에다가 물을 그거보다 100배를 넣기 싫어서 산 전체를 쏴버려야지 불이 꺼질까 말까 하거든요. 바닷물 쏘더라도 이렇게 해야죠. 그죠? 바닷물이 되지도 않겠지만 호수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직 V톨기, 수직 이착륙기 대형 물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이 방식 첫 번째. 그 다음에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아예 불이 먹을 걸 아예 산에 있는 걸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불은 오래만 나고 말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도 안 올 거고 다 인력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인력으로 하다가 다 사람 죽고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 공무원 새끼들이나 이 정치인 놈들이 그거 신경 쓸 나절이 있습니까? 근데 기후위기는 이제 내일 얘기는 아니라 오늘 일입니다. 오늘 일이고 오늘 밤에 바꿔야 됩니다. 한번 불나면 찜 끄지도 못하잖아요. 낮에 끄죠. 밤에 또 나요. 아침에 또 오전에 꺼죠. 오후에 또 나요. 마인드를 바꿔야 마인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